자, 계속 갑시다. 계속 갑시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러한 거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면 모든 어떤 낫에 대해 뭐 그래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시 명제 얘기로 돌아가서 명제란 대체 무엇이냐? 명제란 참 거짓의 판별이 확실한 뚜렷한 참 거짓의 판별이 확실한 문장 또는 식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장미꽃은 예쁘다. 참이야 거짓이야? 애매하지. 그 선생님 꽃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어떤 감정이 겁나 메말랐던 쓰레기 같은 자식이 딱 감정이 메말랐다고 쓰레기는 아니지만 선생님 꽃이 뭐가 예뻐요? 저 꽃들은 다 극혐이에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럼 그 녀석은 어떠한 잣대를 대더라도 참과 거짓의 판별이 확실한 문장이었냐라는 거지. 방금 한 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람이라고 김다원 선생님은 날씬합니다. 참거짓 확실하잖아. 참이라고. 기준에 따라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을 갖다 놓고 내가 딱 껴있으면 날씬한 거지 뭘. 그런 건 명제가 아니더라는 얘기. 그냥 명제하고 상반되는 개념이 있어요. 상반되는. 참거짓의 판별이 확실한 걸 명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참거짓의 판별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장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괜찮아? 그게 조건이라고. 조건과 명제의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중요한 단원이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 짓고 가도록 할게요. 조건과 명제에 대해서 구분합시다. 자, 얘는 때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녀석. 얘는 참거짓 판별이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예시를 들자면, 아까 이제 거짓이 명제니까 명제가 아닌 녀석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확실한 명제라고 하는 건 뭐가 있지? 확실한 명제? 뭐가 있을까? 그래, 아까 장미꽃 얘기해. 장미는 식물입니다. 참여 거짓이야. 걔가 뭘 잡아먹고, 그런 장미꽃을 잡아먹으는 건 아니잖아. 참이잖아. 그런 건 명제라고요, 명제. 그럼 이렇게 표현해볼게. x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확실히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어? 없지? 그럼 얘는 x라고 하는 녀석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참이 되지만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얘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지금처럼 때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 이러한 방정식 같은 녀석, 이러한 녀석들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그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참 또는 거짓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값.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봐. 내가 부등식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이렇게 돼 있어. 문제에서 항상요, 전체 집합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는 1, 2, 3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x는 4보다 작다.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일단 봐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지금 현재 1, 2, 3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x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x는 4보다 작아요. 이렇게 썼겠지. 얘가 참이냐고 거짓이냐고. 얘를 넣어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 2를 넣으면 참이지. 3을 집어넣으면 참이죠. 그럼 항상 참이 되는 거네.
항상 참이네. 참고지 확률 확실하잖아.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의 참이라고. 그런데 x가 3보다 작아요 라고 하게 되면 x가 1 그리고 x가 2가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은 참이지만 x가 3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짓인 거지. 그럼 얘는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인 거야. 괜찮아? 왜냐면 이 뒤쪽에서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단원이 뭐냐면 조건 명제라는 게 있어요. 조건 명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조건과 명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가야 된다고. 괜찮아? 얘 거짓이래. 아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건 진리값이라면 즉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합시다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 1 또는 2라고 하는 녀석을 집합으로 묶어서 생각했을 때 얘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집합들을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지.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집합. 내가 집합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 x-1, x-3은 0.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말 좀 해봐. 괜찮아. 틀려도 돼. 명제. 봐봐. 여기에 5가 들어갔다 치자. 5가 들어가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냐? 5가 들어갔어 그래? 5 집어넣으면 4고 5 집어넣으면 2니까 8 되죠. 8은 0은 아니잖아. 그럼 거짓이야. 근데 1이 들어가면 뒤에 뭐가 되든 0 되는 거지. 그럼 참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면 5가 들어갔으면 안 되고 1이 들어가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 참까지 구분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왔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다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돼. 괜찮아?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이 1과 3이기 때문에 그 1과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해보면 이런 녀석이겠지. 이게 이 녀석의 해를 원소로 하고 있는 집합이라 해서 해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녀석이 결국 이러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는 거예요. 진리집합. 괜찮아?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용어들이 설명 없이 막 쏟아져. 지금 할 때 확실히 해야 돼. 오케이. 자, x-1의 제곱은 0. n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n차 방정식에는 n개. 2차 방정식이지. 몇 개? 2개. 그럼 얘는 뭐랑 뭔데? 1이랑 1인 거야. 근데 그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1 중복돼. 집합이란 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두 개의 실근 중근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야. 괜찮아? 그 얘도 결국에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방정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부등식, 함수, 수학상 끝에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수학에서 배운 단원들이 전부 다 조건에 해당하고요. 그럼 명제에 속하는 게 뭐가 있냐?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가 확실한 거지. k 값에 관계없어. 근데 k의 개수가 0이 아니야. 그럼 거짓인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k의 개수가 0이고 나머지도 성립하네.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럼 참입 명제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요런 거 전체 집합이 1, 2, 3밖에 없는데 x가 4보다 작다라는 건 여기에 어떤 원소를 갖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지지.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이게 왜? 그래서 이 명제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수학의 논리를 탐구하는 단원이라 기본적으로 논리, 수학적 논리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장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항등식은 이 앞에서 배웠잖아, 수학상에서.
그죠? 거기에 대해다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요. 배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부등식 안에는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2차 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내려오니까 꼭지점의 y좌표보다 항상 크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절대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술기하 평균, 이게 부등식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개를 하실 거예요, 이따가. 근데 이 산술기하 있잖아. 산술기하는 진짜 개 중요해. 장난 아니야. 사실 코시-슈바르츠는요, 인문계열 쪽으로 지망하실 분들은 2학기 때 반짝 공부하시고 머릿속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산술기하는 문이과 상관없이 앞으로 수능고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줄 거라 이쪽 갈 때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막 이게 지랄할 거야. 막 중요하다고 막 할 거니까 이게 중요한 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이도 지랄하네? 중요한가 보구나. 그냥 넘어가네? 오케이, 그럼 나도 패스.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잠깐 보세요. 자, 38페이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다라 조금 아주 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8페이지 그 네모칸 두 개 있죠. 그 위쪽 네모칸, 아래쪽 네모칸 사이에 네 줄의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줄 이때 거기 밑줄 좀 쳐놔.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을 동그라미 치고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네모 두 개 사이에 세 번째 줄. 봐봐. 방정식도 푸시오고 부등식도 푸시오야. 결국에 이러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들에서 내가 원하는 미지수 또는 미정계수 값을 찾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진리집합을 구하는 행위였던 거죠. 여태까지 했던 게 우리가. 괜찮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오른쪽 76번, 유제 76번 가볼게요. 간단하게 예시 좀 설명해드리고 풀어보고 그리고 그 뒤쪽 설명 이어가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U는 실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1번. 봐. 명제 이렇게 쓰거든요. 땡땡. 명제 P는 조건 P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럼 x의 제곱은 4 되겠지. 그럼 x의 제곱은 4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냥 플러스는 생략하고요. 2라고 쓰면 이게 이 녀석 이 조건에 진리 집합되는 거. 괜찮죠? 2번. x는 10보다 작은 소수. x는 10보다 작은 소수. 불러볼까? 시작. 2, 3, 5, 7. 좋아요. 이러는 거. 진리집합 구했네. 그게 끝이야. 너무 쉬워. 아래쪽에 78번. 전체설 12하의 자연수 U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다음 두 조건 P는 X는 홀수가 아닌 소수, X는 홀수가 아닌 소수, 그 다음에 Q는 X는 15의 약수, X는 15의 약수 뭐 이렇게 돼 있으시되, 자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보세요. 조건 P, 조건이고 명제건 P, 내가 Q라고 하면 내가 집합 첫날에 얘기했다. 집합은 원소들은 소문자로 쓰고 집합의 이름은 그 녀석이 다 모여있는 커다란 집단이니까 대문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소문자 썼어?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P 이렇게 쓰시면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 Q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 생각해보면 홀수가 아닌 소수, 소수는 기본적으로 다 홀수예요. 왜? 짝수는 항상 2라고 하는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홀수가 아닌 소수, 소수 중에 짝수인 거 딱 하나 있지 뭐? 2 좋아요. 그 다음에 x는 15의 약수 1, 3, 5,
또 끝이지. 전체 집합이 10가지잖아. 그죠? 그랬을 때 P 합집합 Q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중복된 나이 있니 없니? 중복된 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봐봐. 전체 집합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이거 답 뭐가 되는 거야? 15까지 포함해서 5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전체 집합 그냥 흘려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페이지. 야, 내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한 접속사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and, o와 뭐뭐이면, 그죠? 뭐뭐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 앞에 오게 되는 접두사가 또 3개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 모든, 어떤, not. 그 not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 녀석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휘 쪽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국어나 영어 이쪽에서 생각하면 뭐뭐가 아닌, 그러니까 반대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수학에서는 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반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요. 1보다 뭐 실수인가 봐. 그냥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부정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1보다 작은 게 부정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부정은 뭐냐? 수학에서 얘기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건 얘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 1보다 큽니다의 부정이라고 하는 건 1보다 크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반대로 생각하면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빠지지. 뭐가? 1이 빠지는 거야. 1보다 크다의 부정은 1보다 크지 않은 모든 것, 즉 작거나 같은 것 전체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여집합,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든, 어떤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라는 말이 있고, 또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이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봐봐. 모든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로왔다 이다. 맞아 틀려. 참고지만 판단하자. 봐봐. 1이 실수니 아니니? 실수지. 제곱하면 양수지. 그 그러니까 실수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0보다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0도 실수지. 0 제곱하면 뭐가 돼? 0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빠져나가는 x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 얘는 그냥 참이야. 괜찮아. 근데 내가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보고 싶대. 그러면 모든 실수 x를 부정하고 싶어. 그럼 모든 게 아닌 어떤 건가 봐. 모든이 아니면 어떤 거라고. 모든 x에 대하여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수많은 x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이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거. 얘 여집합 뭔데?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잖아. 이거 이다야. 괜찮아. 그러니 단어 자체들은 다 그냥 그대로 냅두고 문장 안에서 조건을 낼 수 있는 녀석은 그 녀석의 여집합을 찾아서 뒤집어 버리면 되고요. 그 중에 혹시나 모든 어떤 그리고 또는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면 모든은 어떤으로 부정시키고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시키면 되고요.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를 부정시키면 된다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0으로 작아지는 게 있니? 제곱을 했을 때 0으로 작아지는 건 뭐야? 허수단이 아니지. 근데 걔는 실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허수잖아. 그러니 얘 존재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됐어? 네. 정리를 하나 해줄게. 거기 40페이지 옆에 빈 공간에다가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표를 하나 드릴 건데 모든이 있고 어떤이 있고 그리고 그 녀석이 참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그게 참이려면 진리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만 해. 이거 이 말 이해되냐? 좀 전에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상이다 라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 참이라면 그러면 어떤 x를 갖다라도 어떤 실수를 갖다라도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게 맞아야 하잖아. 행여 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 중에 행여 하나만이라도 그 녀석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만약에 막 수천만 개 있어. 근데 그게 다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진입 판정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보통 반내라고 하죠. 반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입 판정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만 제시해주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들끼리 짝지어진 것은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x에 대해 모든 x에 대한 말은 아직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2차 함수씩 딱 제시를 해놓고서 뭐 맞는 거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fx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f0은 양수다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럼 f0은 양수다라고 한다면 그럼 판별식 써가지고 그 녀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걸 만족하지 않는 단 하나의 x값만 존재해도 그건 거짓이 되는 거야. 수학에서 참거짓 판별하라는 얘기는 선생님 얘는 안 되긴 하지만 다른 건 다 되잖아요. 그래 그 안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거짓이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그냥 전체 홀이어야 돼. 전체 집합이어야 돼 그냥. 그러면 모든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 그게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봐봐. 어떤이 붙었어. 어떤은 다 아니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 이해돼? 내가 아까 썼던 명들 다시 한번 써볼게. 이런 말은 틀려. 참여 거짓이야. 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뭐 때문에? 그럼 봐. 이거 뒤집어 볼게. 부정해 볼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정은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생각해봐. 야, 실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음수할 수 있냐 없냐? 없지. 다 안 되지. 하지만 딱 하나 여기 포함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0인 거야. 그럼 내가 위에 거 등호를 있지. 위에 썼다가 아래로 탁 바꾸는 거 그 한 가지 짓거리만 했는데 참거짓이 뒤집혀버리게 된 거야. 봐봐. 얘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얘가 지금 참이 됐어. 그럼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아무 다 안 돼도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딱 한 개만 여기 딱 걸려도 그럼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했던 거 얘 거짓이라며. 어떤이라는 말이 붙었는데도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데 공집합이 되면 돼. 이 관계를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명제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 녀석들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거든. 참거짓 판별하고 진리집합 찾고 이러면서 그걸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부정에 대한 관계는 모든과 어떤이 뒤집히고, 그리고가 또는으로 뒤집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식과 문장들은 그것에 대한 여집합으로 부정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괜찮아? 계산도 없고 단조로워서 참 재미없는 단원이긴 한데 요거는 잘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이게. 말장난이 너무 심해요.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꼭 좀 제대로 해두셔야 해요. 자, 지금 여기 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요게 포인트. 요게 그 오른쪽에 유제부터 문제를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는 못 나가겠네. 조건명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문제만 풀고 라이트 엑셀로 넘어갈게요. 자, 80번 1번 조건 두 실수 xy 중 두 실수 xy 중에서 하나는 무리수고 하나는 무리수, 다른 하나는 유리수이다. 의 부정을 말하라. 부정을 말하라. 하나는 무리수, 하나는 유리수. 요 사이 접속사가 뭐겠냐? 수학에서의 접속사는 또는 그리고 이면 요 세 개밖에 없어. 근데 하나는 무리수면 하나는 유리수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면은 아니야. 그럼 여기에 들어 어울리는 접속사가 또는이겠니? 그리고겠니? 어? 정말로? 또는 하나는 너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하나는 무리수, 여기서 하나는 무리수, 내가 문제를 잘못 봤다. 미안. 그리고가 맞아요, 그리고. 와, 야, 너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냥 뻘쭘해서 던지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무리수 이거라고 돼 있죠. 문제를 제일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라고 돼 있네. 그러면 쟤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 부정을 하게 되면 두 실수 x, y는 하나는 무리수 그리고 하나는 유리수. 그거 부정하면 얘만 부정하면 되지. 얘만. 그러면 무리수 이거나 유리수이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또는에 대한 표현이 사실상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봐, 한마디가 빠졌어요. 한마디가 빠졌어. 두 실수 xy 중 하나는 무리수, 하나는 유리수. 하나씩 찍었지. 그러면 그 사이에 모두가 들어야 돼. 모두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둘 중에 그냥 하나가 만약에 하나는 유리수고 하나는 무리수래. 따로따로.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지. 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싹 다 그냥 무리수거나 유리수래. 느낌 이해돼? 그래, 사실 뭐 이런 게 막 시험에 등장하고 그러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 명제들, 조건 명제들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해결해 가려면 이런 느낌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2번 전체 집합.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 x는 짝수도 아니고, x는 짝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다. 부정. x 짝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짝수이다잖아. 짝수. 4의 배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4의 배수인 거잖아.
그죠? 4의 배수가 아닌 모든 거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의 부정 다시 4의 배수 넘어온다고. 그리고 얘 접속사가 아니고 그리고지. 그러니까 짝수 이거나 4의 배수 이래버리면 이 녀석이 부정이 되는 거야. x는. 그럼 봐. 얘가 진리집합을 구하래. 그럼 진리집합은 짝수거나 4의 배수거나 짝수이거나 또는 교집합이라고 해서 합집합이라고 했어. 5화는 합집합이죠. 그럼 짝수 합집합 4의 배수 가는 거야. 짝수 2, 4, 6 있어. 그 중에 4의 배수 이 녀석이 하나 포함되네.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이렇게 됐었겠네. 4의 배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짝수는 2, 4, 6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러한 구조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 82번 명제 0은 양수 이거나 음수이다. 이거 5화지. 5화는 부정하면 AND로 바꿔야지. 이고로 바꿔야지. 0은 양수이거나 그러면 양수가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이해돼? 양수래. 아니면 그냥 뭐 음수래. 그걸 부정하고 싶어. 그 또는은 이고로 바뀌는 거고, 양수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고, 음수가 아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0은 양수야? 아니잖아. 0은 음수야? 아니잖아. 그럼 얘는 참이네. 명제니까 진리값을 찾은 거예요. 자, 페이지 하나 남겨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기 8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조건 PQ가 P라고 하는 녀석은 X가 4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녀석은 X가 3 이상이고 8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1번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구나. 보통 부정의 의미는 어떠한 조건 또는 명제 P가 있을 때 이 녀석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앞쪽에 낫을 붙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얘기했죠. 수학은 만국 공통어라서 낫이라고 NOT를 읽지 못하는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 세계 공통으로 앞에 물결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은 명제 또는 조건 P를 부정하세요. 뭐 이 소린 거야. 그러면 얘 지금 부정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것이 아닌 모든 것, 즉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한다면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 얘 진리집합 구하는 거냐?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 구하래. 그러면 X는 4보다 작다는 4보다 작지 않다? 즉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not Q.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라지 Q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X바는 얘는 여기 앞에 3이에요.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지. 기본적으로 얘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얘의 부정이라 함은 X는 3보다 작거나, 그죠?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등호 빼트려 먹지 마. 자, 마지막 86번. 전체 집합 U는 실수래요. PQ가 P라고 하는 조건은 X가 0 이상 2 이하,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조건은 X가 1 이상 3 이하.
일 때 조건 not P이고 not P이고 not Q 이다 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별거 아니에요. 봐봐. 나 P는 라지 P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진리집합이. 나 Q는 라지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고잖아. 이고는 교집합 합합. 이고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돼. 교집합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진리집합 P는 P의 여집합 저렇게 생겼으니까 0하고 2 사이니까 P의 여집합은 X바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Q의 여집합은 1하고 3 사이니까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들의 교집합 찾으래. 헷갈려? 헷갈리면 그리면 돼. 수의사 S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경계들을 표시합니다. 0, 1, 2, 3. 먼저 내가 P의 여집합을 연두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2보다 커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1보다 작아요. 3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의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 되시겠네. 됐어? 따라서 진리집합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은 X가 0보다 작다 이거나 X가 3보다 크다 요렇게 정의 내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라이트 스탠 오늘 우리가 많이 못해서 과제는요 49페이지 359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359번까지 두 장하고 세 문제 더 내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지금 풍산들 개념서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 유형들이 조금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5번 유형 같은 게 다루지 않았던 거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5번 유형 같은 경우에 좀 해결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49페이지 저기 내가 유형 8번까지 내준 거잖아. 그죠? 유형 8번까지인데 유형 5번 하지 마세요. 그냥 유형 5번은 제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직접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과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7번은 요 부등식 내용이라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유형은. 그리고 있잖아 여기 앞에 A단계에 내가 원래는 A단계를 잘 안 시키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잘 안 시키기는 하는데 근데 40페이지, 41페이지는 합시다. 이번엔 여기 뭐 그냥 OX 하고 막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합이야 뭐 앞으로 천천히 뭐 익숙해진다 치지만 얘네들은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문제의 컨셉에 맞춰서 그때 이제 명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얘는 좀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 41 과제하고 뒤쪽은 45부터 49페이지 359번까지 하되 유형 5번 세 문제는 제외하시고 그러면 숙제가 딱 4장이에요. 세 문제 빼게 되면 3장 정도 많지 않으니까 좀 선의껏 태우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